자, 작년 12월에 8차선 도로에 자, 이 저 동그라미 안을 보십시오. 예. 뭐가 지금 가죠? 뭐야? 예. 막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뭐야? 뭐죠? 멧돼지예요, 진짜로? 아, 타이어입니다. 바퀴 아,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예요. 바퀴. 타이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대박, 너무 야, 무섭다. 저거 사람 죽어요. 네. 차. 근데 타이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저거 막아야 인도까지 되는데. 갔어요. 진짜 위험한데. 나갔나 봐. 자, 인도에서 아! 하필. 70대 할머니가 지금 예. 어떡해, 못 하필. 피하셨구나. 하필. 어떡해. 타이어를 못 피하고 부딪혔습니다. 아니 하필. 타이어를 못 피하고 부딪혔습니다. 저 정도면 엄청 다치실 거예요. 아, 70대 할머니가 야, 갑자기 봉변당했습니다. 어우. 그런데도 타이어가 멈추지 않고 어떡해, 저거? 와, 자 지금 다시 횡단보도까지 다른 차도로 넘어갑니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해? 누가 저거는- 박아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됐다. 와, 근데 이게 타이어가 안 넘어지고 계속 가요, 계속 가. 와 이게. 뭐야? 그렇더라고 저게. 저거 약간 누가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속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예, 이제서야 멈춰섰는데. 아 저거 진짜 위험해요. 저거. 근데 타이어가 갑자기 왜 저렇게 아유. 아 진짜 이거는. 어떡해. 아유, 할머니 어떡해. 아이고. 세상에. 2024년 12월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 예, 달리던 16톤 트럭에서 아, 바퀴가 10톤? 빠졌고요. 아 저거 진짜 위험하네. 예. 여기입니다. 저기 많잖아요 바퀴가. 결국 속도를 내며 굴러가던 바퀴가 70대 노인을 덮친 사고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시민이 신고를 했고 이제 구급대가 도착을 해서 병원으로 할머니는 이송이 됐습니다. 아이고. 아,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봉변당했습니다. 저게 이제 트럭 같은 거 보면 바퀴가 두 개씩 여러 있잖아요. 가지. 예. 이렇게- 무거운 거 실는 예. 차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씩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차 뒤에 실려 있는 게 덜컹하다가 빠져서 고속도로에서 반대쪽에 막 넘어가는 경우도 보고 진짜 위험할 거예요. 그러게요. 너 처음 너무 봐. 위험하다. 그리고 화물차니까 바퀴도 크고 바퀴 안에 무거울까요? 휠도 지금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진짜 거의 막 몇 킬로 해야 될까? 뭐 사람 정도로 엄청 무겁고 빠르니까 진짜 위험할 거예요. 그러게요. 앞서 동현 씨가 그 무게와 크기 어느 정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대로 저 70대 노인을 덮친 대형 트럭의 타이어, 바퀴는요, 지름이 약 1m에 달하고요. 무게도 50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50kg? 사람이네. 이 사건 신고받고 구급차가 도착을 했을 때 쓰러진 노인께서는 이미 우측 다리 쪽 그리고 허리 통증이 매우 심하다라고 이제 고통을 호소하셨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진찰을 해봤을 때 대퇴부 골절이 의심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니, 노인분들은 좀만 넘어지셔서 뼈가 막 맞아요. 상하는데 대퇴부골절이면 너무 심하지 그래. 않나요? 네. 낙상사고 조심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타이어가 와서 쳤으니까 이게 약간 회복이 좀 더딜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 대퇴보골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사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그 사고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트럭 운전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죄로 입건이 됐습니다. 오. 그런데 이 운전자를 입건을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던 중에 출발 직전 트럭 정비를 받았다. 트럭 정비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이 사고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아, 그러면은 운전자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 궁금했어 사실. 그래서 이 경찰은 운전자가 정비를 받았다는 정비소의 CCTV를 확보를 했고요. 정비 과정에서 실제로 정비사의 과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그 CCTV를 보면 바퀴를 조이는 볼트를
좀 덜 조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진짜 바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급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추측도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데. 그러면은 운전은 제가 했지만 네. 정비사가 잘 안 조여놨으니까 그럼 정비사가 처벌을 받나요? 예, 트럭 운전사는 불송치가 됐고요. 정비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만약 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5년 이하의 궁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 여름입니다. 평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어른들이 있는 쪽으로 아이고, 지금 위험해. 울면서 4살 여자아이가 건너왔습니다. 위험해. 네. 이 여자아이와 이 어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요. 왜 혼자 울고 있니?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막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빠들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빠들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우, 빨리 구해줘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날이 더우니까 편의점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사주셨어요. 이거 먹을래요? 저 이거 먹을래요. 네, 아이가 진정이 됐습니다. 빨리 부모님 얼마나 없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 직원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을 했고요. 예, 우리 저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 그리고 경찰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근 파출소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 동네에 이 친구 집이 있을 거라고 보고 신원하기를 위해서 이제 지문을 줘야 합니다. 지문이 나오나요?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린아이의 지문을 오. 조회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 커지면 안 해야 되는데. 되는데. 네. 어떡하지? 이 경찰관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뭐 방법이 없지 뭐 그냥 싹 다 돌면서 찾아봐야지. 멋있어. 그래 처음 발견된 장소로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갔습니다. 거기에서 엄청 찾고 있을 건데. 네. 그래서 골목골목 여기가 맞니? 여기 기억나니?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이에요. 저쪽으로 해서 저기로 갔어요. 기억을 하는 건가? 네. 근데 뭐 지명이나 건물 이름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아이가 말한 동선대로 그냥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빠가? 횡단보도에서 한 남자아이가 손을 흔들면서 경찰차 세우라고. 근데 다행이다. 안에서 오빠다. 우리 오빠들이에요. 여자아이가. 네. 오빠가 벌써 울고 있습니다. 차문을 열기 전에 울고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이 아이는 오빠가 둘인데 둘째 오빠가 펑펑 울기 시작했고 셋째. 첫째 오빠가 탔어요. 아이고야. 둘이 같이 탔네. 네. 큰 오빠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동생 찾았어요. 그야말로 눈물의 상봉입니다. 아유. 그야말로 눈물의 상봉입니다. 아이고요. 둘째 너무 많이 운다. 네. 너무 걱정했나 봐. 오늘 사이 좋다. 응? 내가 눈물이 나. 네. 그리고 다 안아주죠. 큰 오빠가 역시 걱정하지 마라. 됐다 울지 마. 네. 씩씩하네. 큰 오빠 역할합니다. 이제 부모님께 이제 인계를 해야 되니까 파출소에 와서 이제 있었더니 아빠가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빠. 저번이가 또 눈물 나. 아이들이 많이 놀랐을 거니까 아이스크림까지 또 사주시면서 진정을 시켜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 지문 등록을 했습니다. 명랑하네. 예. 동생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아이고야. 예. 아,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죠. 예.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 방금 보여드린 영상 속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이던 두 오빠가 여동생을 집에 두고 놀러 나갔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근데 여동생이 열린 문 사이로 오빠들을 찾으러 나간 거죠. 이 오빠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호기심이 많았다. 오빠들이 나만 떼어놓고 어디를 놀러 갔나 보다. 그래서 오빠들을 찾으러 나갔는데 오빠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여동생이 없는 거예요. 이 오빠들이 이제 아빠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동생 없어졌어요. 이랬는데 아빠는 차를 타고 계속 주변을 다니면서 딸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고요. 저 두 오빠는 동생이 갈 만한 길거리로 내려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울면서 찾기도 하고요. 근데 지나가는 모든 어른들한테 요만한 여자애 보지 못하셨어요? 막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서 찾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앞서 보신 영상처럼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는 거 보니까 그 둘째 오빠가 막 뛰어나와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게요. 진짜 다행이다. 사이가 너무 좋은 게 보통 저러면 오빠들이 너 왜 혼자 다녔어? 그렇게 혼자 다니지 말라 했잖아. 이래야 되는데 뭐 껴안고 우는 게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빠들이 막내 동생을 너무 이뻐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저렇게 그 여동생을 안으면서 눈물샘이 터졌던 그 작은 오빠는 원래 꿈이 레슬링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꿈이 바뀌어서 경찰이 꿈이 되었다. 너무 감사했나 보다. 네. 너무 감사했나 보다. 자기 눈에는 너무 멋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슬링을 아주 잘하는 경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가족들이 히든아이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저희에게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선물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왔어요. 5살 5살 지연입니다. 안시아입니다. 안지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름을 듣고 편의점에서 땀 흘린 거 닦아주시고 따뜻하게 음료수 사주시고 그 소식을 듣고 경찰분한테 연락을 드린 편의점 아저씨랑 아줌마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 저걸 한 명 한 명 다 들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감사하네. 말을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완전 똑똑하다. 어른스럽네. 경찰 아저씨들도 무사히 시야를 저희 팀에 다시 되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웠어요. 아이고, 귀여워. 자, 오빠들이 동생에게. 네, 나 혼자 예쁘게 했었거든요. 아우, 큰 오빠 의젓합니다. 시야야, 작은 오빠가 미안한 거 시야가 없어진 걸 좀 늦게 알아서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진짜 천진난만하네. 네.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막 첫째가 애기 때도 막내 지금 우유도 키웠네. 먹여주고 막 이랬거든요. 네. 네, 이 삼남매 우애가 오랫동안 변치 않길 바랍니다. 네. 2024년 봄에 경상남도 의령군 공중에서 포착된 영상입니다. 자, 한적한 둘레길을 드론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 드론으로 순찰하는군요. 네, 드론으로 지금 상황. 근데 딱 보니까 저쪽에 알록달록한 뭔가가 있어요. 이거 뭐지? 불났나? 이거 뭐지? 꽃. 꽃들이 예쁘게 피었네. 이거 사람 보여요? 아니요. 저기서 쉬하고 있나? 없는데? 예. 빨간 꽃을 좀 더 드론이 유심히 관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상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상황을 보니까 자, 웅성웅성. 자, 이 꽃이 뭐지? 이 빨간 꽃의 정체는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저걸 재배한 저걸 저렇게 거예요? 대놓고 키워요?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현장이 드론에 걸렸습니다. 근데 불법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린데? 너무 대범하게. 인적이 뜸한 곳에서 양귀비를 대놓고 재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봐도 양귀비인지 몰랐어요. 왜 빨간 꽃이 왜? 약간 이러고 장미, 있었는데. 장미. 난 저도 약간 근데 옛날에 먹던 마약인 거죠. 좀 오래된 마약 아닌 거예요? 오래됐죠. 그게 아편. 아편이에요. 아편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거를 이제 합성해서 새로운 마약을 만들기 때문에 아직도. 위험한 거죠. 네. 이거 드론이 안 봤으면은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니까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특히 이날은 드론 순찰대 첫 순찰 드론 시범 비행이 있던 날입니다. 첫날. 첫날 걸렸어. 네, 드론 순찰대가 둘레길 등의 이런 치안 사각지대에 순찰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양귀비와 비슷한 꽃이 저렇게 무더기로 피어 있으니까 이걸 발견을 하고 바로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기 위한 출동을 했고요. 저걸 자연적으로 자랐다고 하기에는 현장 상황이 너무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나무 받침이 딱 설치되어 있고 여기 보면 무너지지 않게 해놨잖아요. 이 주변 풀들에 비해서 양귀비의 발육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인근에 사는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검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걸리면 내가 안 심었어. 아니면 나 이거 장미인 줄 알고 누가 씌줘서 그냥 심은 건데 이거 뭐에다 쓰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발뺌했을 때. 그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동현 씨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걸리면 몰랐다라고 할 거야.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 아주 범죄자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 제 생각이 아니고. 김동현. 순간적으로 범죄자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야. 어쨌든 저런 양귀비 재배 같은 경우는 양귀비 씨앗 어떻게 확보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작물의 수량, 저 보시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면적, 그리고 장비를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네. 근데 좀 이제 진짜 억울한 상황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활동하면서 보니까 저 꽃이 진짜 이뻐요. 이쁘네요. 그래서 시골의 어르신들 중에 그냥 예쁘게 그 벽 쪽에 이제 막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단속을 하는 양귀비가 있고 단속 대상이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관상용을 재배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허가받지 않고 마약 성분이 있는 그 양귀비를 재배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긴 한데요. 꽃이 지고 나면 꽃봉오리 열매가 씨방이 열리게 되거든요. 꽃필 때나 그 줄기에 이런 씨방. 이대호 형사님이 얘기하니까 뭔가 욕 같지만 씨방 우리 옛날에 자연 때 말씀 거. 꽃대의 줄기에 보면 잔털, 솜털 같은 게 많이 나 있어요. 이런 거는 관상용, 개양귀비라고 그래가지고 관상용입니다. 아 그래. 아 생각났다. 저거 보여주니까 꽃이 열렸을 때 저 안에 검정색 보이죠? 더 위험해 보여요. 화려하다고. 쟤들은 단속이 되는 거고. 검정색이 조금이면은 저런 건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거더라고.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하면 어느 정도의 약간 보상금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약간 양귀비도 약간 그런 게 살짝 있는지. 보상금은 당연히 있습니다. 와. 이게 마약 같은 경우에는 최고 3억, 최고 3억, 최고 3억. 3억이요? 가장 낮은 금액은 100만 원까지 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나 시골 돌아다닌다. 여기 범죄 저지르는 애들 가가지고 정보를 카메라 가지고 시골 돌아다닌다 진짜. 제일 조금도 100만 원이에요? 우와. 그 이제 보상금을 그 책정하는 금액은 추징 금액이나 몰수품에 이게 이제 국내 도매가를 산정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상의 물품을 압수했다. 그러면 3억인 거고, 와. 5억에서 10억 사이다. 그러면 2억인 거고, 100만 원 정도의 가액이다. 이거는 100만 원 정도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가끔 그냥 심심할 때 시골 돌아다니면서 양귀비 찾아봐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둘러보면서 네. 시골길 걷다가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야, 꿀정보다. 네.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마스크 쓴 한 남자가 승객에게 화를 막 내고 있는데 이제 승무원들이 좀 이제 제지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아이고 왜 저래 다 보고 있는데. 아이고야. 저게 무슨 말이야? 왜 욕을 해? 아니 애를 낳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저렇게 평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짜. 자기는 아기 때 없었나? 네, 그 아이 부모에게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 승무원분들이 말리는데도. 아 누가 좀 말려줄 사람 없나? 그래도 민폐잖아. 아이 사람. 그 이제 진정을 막 시키려고 하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분이 안 풀렸는지 막 또 화를 쏟아냅니다. 이건 진짜 혐오 범죄다. 아, 왜 저렇게까지 대박이다, 이 비난을. 사람. 막말을 너무 많이 한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 남자가 계속 이제 그 아이 엄마에게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승무원들이 아이의 가족들을 이제 맨 뒷좌석으로 이동을 시켜줬고요. 얘기보다 저 목소리가 더 당신이 크게. 더 시끄러워. 근데 지금 난동을 피우는 저 남자만 보였지 가족들이 안 보였잖아요. 아이가 함께 있었던 가족은 18개월 아들 그리고 4살 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더 아, 있었습니다. 4살이면 다 들었을 텐데. 네. 이 복도를 가운데 둔 같은 열의 남성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일어나서 아이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좀 제지하는 아이 아빠의 목까지 조르면서 아빠 있었어요? 가족이 여행을 가는 중이니까 얼굴과 가슴에 침까지 뱉고 뭐 이런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눈살 좀 찌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렇게 욕을 하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폭행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계속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애가 놀래가지고 더 계속 울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이 남성 결국 착륙하고 항공사에서 연락한 경찰 도착해서 이제 연행됐고 조사받고 재판에 붙여졌는데요. 재판부는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이미 과거에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10회. 그러니까 화가 이게 좀 안 되는 사람이네요. 하지만 술에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모든 내가 잘못했다. 피해자에게 정말 사죄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선처를 호소했고요.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3개월가량 구금된 점 등을 이유로 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는 거를 못 견뎌서 막 이런 그 언어 폭력을 행한 이 남자는 아이에 대한 혐오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아이가 시끄러웠다는 시끄러운 것에 대한 지금 그 화풀이를 하고 있는 형태로 드러나지만
언어적 표현들을 보면 출산에 대한 얘기들, 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아기들에 대한 어떤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하나의 사건만이라면 뭐 혐오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을 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현상처럼 되고 있거든요. 작년 10월에요. 20대 여성이 시내버스 안에서 4살 어린이의 팔이 자기 무릎에 스쳤다는 이유로 아이의 얼굴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 4살인데 기가. 만약에 아기가 아니라 어른이었어도 이렇게 얼굴을 때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아기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어떤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 아기들에 대한 그런 평상시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발휘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동은 성인과 다릅니다. 발달 단계의 특성상 이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전까지는 사실 충분히 자기의 감정이나 의사표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울음이라든지 또는 행동 등으로 주로 의사전달이 많이 되거든요. 아이들의 그런 모습 자체에 대해서 싫은 감정, 미운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자기에게 탁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걸 빌미로 삼아서 폭력 행동으로 옮겨간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혐오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이 아동 혐오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너무 씁쓸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요즘에 노키즈존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해도 돼요. 막 잘 못했던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건 알겠는데 그래서 못 가는 데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키즈 존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73% 정도가 노키즈 존의 설치는 업주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지금 좀 말썽도 많이 피우고 많이 울 때거든요. 저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키즈. 그렇게 하면 안 가면 돼요. 오히려 마음 편하게. 근데 거기를 굳이 데리고 가신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이 있으면 당연히 안 가도 다른 데 충분히 갈 수 있는 데 있으니까 아이들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저희도 덜 죄송하고 그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데 노키즈 존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노키즈 존을 설정을 하면 영업에 조금 이익이 되더라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될 경우에 한 동네에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노키즈 존만 다 설정이 되고 정말 필요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렇다면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요.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출입 금지, 못 들어오고 갈등을 조장하고 또 그것이 출발점이 만약에 혐오라면 당신들은 내가 싫어서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이게 깔려 있다면 점점 우리는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어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은 관용과 포용, 절대로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나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어린이들, 아기들 말고도 어른들이 고성방가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 중심으로 하는 것이 차별이 안 되고 혐오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참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많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